안녕하세요. 배당의 만정입니다. 사실 요즘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그닥 안녕하지 못한 상태일 겁니다. 전일에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 계획으로 인해 미 증시는 다시 또 급락을 보여주었는데요. 나스닥이 5.97%나 하루에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수준은 2020년도 3월달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을 그린 것이 바로 이 전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들 시장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제가 되도록이면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현재 상태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2018년도에도 한 번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 당시 주가 흐름 한번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먼저 ETF 현황입니다. VO가 5% 하락했고요. SOXX가 10%가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슈드도 4% 하락했고 제피 3% 하락, QLD가 11%, USD가 17%가 급락을 했습니다. TQ 같은 경우에는 16% 급락했고 쏙술은 29%, 하루에 29%가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TLT 같은 경우에는요, 소폭 플러스 0.8% 플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하락장에서는 여러분들 레버리지는 정말 빠르게 급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러한 상황들은 예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럼 또 한번 이어가 볼게요. 네, 미국 주요 기업들도 급락이 나온 것이겠죠. 애플이 9%가 급락이 나왔고 엔비디아가 7%,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좀 적은 거예요. 5% 정도 하락을 했고요. 또 동남아시아 또 관련 있는 이 나이키 14%가 급락을 보여주고 스타벅스도 한 11% 급락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반면에 관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 미치는 이런 펩시코라든지 또 존슨앤존슨, 또 맥도날드, 유나이티드 헬스클럽, 헬스그룹 같은 기업들은 상승 마감을 좀 해주었습니다. 올 초에 트럼프 관세 정책 이야기 나오면서 벌써 많은 분들이 시나리오를 이미 갖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저희도 생방송에서 몇 차례 시나리오를 좀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것은 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확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뭐 지금은 다 생각하시겠지만 이 경기 둔화 우려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는 금리를 인하하거나 하는 그런 경기 부양책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기 둔화 우려가 침체로 갔을 경우에는 좀 시일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네, 올해 상반기 이런 관세 정책이 지속되면서 경기 둔화,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경기 분화에 대한 그런 시그널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증시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하반기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트럼프의 그런 업적으로 만들지 않을까, 그런 이제 시나리오들을 우리가 몇 가지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주가 흐름의 변화입니다. 먼저 2018년도 관세 정책이 나왔었는데 이때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2018년도 9월 달입니다. 이 9월 달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주면서 나스닥 QQQ가 23%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는요, 여러분들과 25년도 1월 달에 공유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2기 행정부에서도 트럼프 관세 정책 이야기가 솔솔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간이 오래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1기 때 이렇게 긴 세월 동안 23%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번 2기 때도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1월 달에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4월 4일 정도 되는데요. 어제까지는요, 나스닥 QQQ가 12%가 하락을 했고요. 상호 계획 관세 발표로 인해서 5%가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까지 17%가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항상 우리가 똑같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 관세 전쟁이라는 것은 글로벌과의 그런 확산이 되는 것이고 또 글로벌 중에 만만치 않은 그런 나라들은 맞불 작전, 보복 관세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보복 관세를 받은 트럼프는 가만히 있겠느냐 이러면서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었던 것이 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관세에 대한 그 한계치는 분명히 존재해 왔고요. 그 당시에도 서로가 맞불 작전, 보복 관세를 피기 때문에 자국의 경기가 너무나 어렵고 인플레가 너무 강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휴전을 합니다. 그때 이후로 시장은요, 아주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그 시간까지 잘 인내하고 총알을 잘 관리하는 것이 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 구독자님들이 1월 달에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에서 지금 4월 달이잖아요. 시장이 나스닥 한 17%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은 향후에 어떤 시황의 변화 속에서 증시가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갈 것인지를 조금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2018년도에 그 사례를 여러 차례 우리가 단계별로 나누면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 중간중간 이런 반등들은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바닥은 여기서 나왔거든요. 어떤 신호로 인해서 바닥이 나왔는지 그 부분도 다음에 또 생방송 때 그때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먼저 멕시코, 캐나다 쪽이었고 이제 유럽까지 지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중국과 아시아 쪽, 특히나 중국은 이제 상호 관세까지 들어간다면요. 트럼프 2기 들어서 추가된 관세만 54%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제 나온 내용이죠. 중국 강력히 정밀히 보복에 나설까? 이런 기사들이 이제 어제 나왔고요. 그리고 현실이 된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60%. 중국 드디어 숨겨둔 발톱 드러낼 듯.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멕시코, 캐나다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중국인데 중국이 아직도 아무런 보복을 하지 않고 있다. 곧 중국이 보복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시기가 다가온다면은 시장은 아주 큰 변동성을 주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 시장의 악재가 강하게 치닫는 그런 시대거든요. 즉 고름이 터져 나온다라는 거죠. 사실 악재는 빨리 나와서 빨리 끝내주는 게 좋아요. 조금 나오면서 시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이왕 맞을 때 세게 맞고 빨리 끝내고 V자 반동으로 올라가주는 그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중국이 무언가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중국이 이런 기사들이 나오진 않았던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기사들이 나오지가 않았는데 이제 기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나서나가 아니라 무엇을 나섰다 아니면 협상을 했다 이런 기사들을 이제 다음에 좀 기다려 보면서 또 다음 대응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예정이 있습니다. 2018년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관세 전쟁이 있었고 당시 나스닥 QQQ가 23%가 급락을 보였습니다. 당시 시장의 하락 속에서 미 시장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꾸준히 하락장일 때 적립을 해서 지금까지 200% 넘는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그렇게 많이 하락을 했던 시기이지만 당시 최고점에서 매수했어도 지금 여전히 큰 수익이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하락이 훗날 좋은 기회가 되었던 시기이길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장우연을 응원드리는 배당의 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